헌재가 문제가 있다, 편향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그럼요,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현직 검사장인 분이 이영림 춘천지검장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일제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라고 네. 하는 내부망 2프로스에다가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영림 사법연수원 30기의 춘천지검장이신 분인데요. 야 이게 그 같은 사법부의 그래도 어떻게 수사기관인데 검찰 현직인 지금 이제 지검장이 이렇게 헌재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 내는 건 굉장히 좀 의외죠. 예, 행정부. 그렇죠, 그렇죠. 사법부랑 그다음에 수사기관이요. 수사기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음.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예. 이제 이게 현직 검사장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또 익명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이름을 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소신 예. 발언 정말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여기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면서 저는 그 얘기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아니 그때 안중근 의사 그 1시간 반 동안 그 재판정에서 얘기한 그거는 되게 막 그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까? 되게 뭐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안중근 의사가 이게 일제 재판관에서도 자신의 기계를 드러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한 얘기인데 일제 시대 때 일본 판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이렇게 1시간 반 가까이나 최후 진술을 해주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존경했다고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 재판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통령한테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이제 거기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일반 범죄자라기 좀 그런데 다른 재판 받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권리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처럼 원하는 증인은 모두 다 불러주고 재판 안 가면 그냥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일반 사람들 정도 그냥 그 정도 권리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심지어 2021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절차조차도 헌재가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검찰에서 검찰에서 맨날 민주당이 하는 말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강압에 의한 거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만 믿고 검찰 조사 자체는 부정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서 동의 안 하면 그 증인이 다시 나와서 증인을 해야 되게 만드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인데 지금 대통령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한 조서를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한 것도 좀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그건 2017년이고 그때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개정이 됐고 그래서 5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남 FC 공무원들이 모두 증언을 하고 있느라고 대장동 재판이 20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되면 헌재가 꼭 반드시 따라야 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준용하는 정도는 그게 헌법재판소법에 있더라고요. 헌재법 40조에. 그래? 몰랐어. 그렇게 있습니다. 최소한 그 법은 참고를 시대의 변화면 참고를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제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도 1시간 30분이나 최후 진술 기회를 얻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묵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하필이면은 정청래 그 이제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앉아 있는 정청래 같은 경우는 그 요청을 받고 응해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피청구인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청구인에만 기회를 주는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청구인한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비슷한 권리를 주는 게 그게 정말 당연해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뭐 탄핵이 어떻게 결정이 나온다. 이거를 과연 그런 국민들 승복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님이 얘기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길 자꾸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있고 실제로 고발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갖다 이렇게 막 해서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느냐. 이게 헌재의 관뚜껑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납득이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하게 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우리 뭐 현행법도 부정하면서 이재명이 맨날 그러잖아. 이재명이 사실 그 계엄 전에 탄핵 집회 계속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면서 막 그 요건에도 안 맞는 탄핵을 막 주장을 하고 자기 막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법치에 대한 부정이고 내란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근데 이번에 정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보관도 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천머시기. 네, 그 정말 그래도 진짜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공보관의 역할은 말이죠. 원래 헌법재판소 이미지를 좀 좋게 하고 소통하는 그런 창구인데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압 이런 거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있고 헌재 그러니까요. 재판관들 하나같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영배 같은 경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문영배가 4월 18일에 퇴임하는 거하고 이게 그 전에 이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거랑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이진숙 같은 위원장도 정말 딱 간단히 끝날 건데 이거를 6개월 동안 이거를 갖다 그 질질 끈 인간들이 네네. 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은 금방 2달 안에 하겠다는 이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헌재의 근거가 헌법의 수호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뭐 대형 무슨 이거다라고 달려드는 꼬라지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문영배 이제 그 행범반 사건 얘기하시는데 자연스럽게 글로 이동할까? 행범반 사건 얘기도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이 지검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네. 우주 최강 아니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청원이었나요? 거기 이제 그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막 그때 이제 그 뭐 민변에도 나와가지고 방어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네. 난리를 쳤는데 저는 이번에 인권위에서 이제 수정 이제 의결을 해서 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국민이니까 네.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천하람이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만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천하람은 지난번에 이제 그 강찬호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개혁신당이 아니라 지금 당뇨신당이다. 네. 거의 당뇨병 걸린 애들이 많다. 그래요? 당뇨신당이라고. 지금 내부 지금 지방이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 네.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로 그런 거나 신경 써도 모자랄 판인데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코미디고요. 근데 이번에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간첩질을 해도 그거야말로 국헌문란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것도 다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재작년 9월달에 또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기각시켰고 네. 조국도 그런 식으로 그 이유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각을 시켰는데 사실상 이제 구속을 안 시켰는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시키고 구속시키는 거 보면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주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